안녕하세요, 한영민입니다. 네. 오늘은 2012년 4월 20일 한영민의 강의에 대한 그 소개 영상을 찍기로 해서 지금 이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길어야 30분 정도로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길어지면 오래 못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앞에다 써놓은 것처럼 한영민의 이론 강의 통대 시간 강좌라고 써놨는데 어떤 순서로 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쓸게요. 개요. 한영민의 이론 강의는 어떤 강의다. 이제 이걸 설명을 좀 제 의도를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 우리가 익히 접해왔던 영어를 배우는 곳하고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강좌 커리큘럼, 어떤 강좌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개월수랑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고, 세 번째는 각 강좌의 성격과 특성과 목표, 이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통역대학원 입시에 관해서, 왜냐하면 제 원래 그 출신이 원래 통역대학원반 강의를 하다가 지금 이런 강의를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통역대학원 입시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도 어떤 강좌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이제 흔히들 처음에 제 강의를 알아보러 오셨던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아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이해를 도울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모두 끝나게 되면은 이제 이 페이지에다가 밑에다가 아직 만들지 못했지만 어떤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도표도 한번 만들어서 올릴 생각입니다. 네,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학원에 와서 영어를 듣는다고 할 때 대부분 다 주제들이 있는데, 한영민의 강의는, 여러분 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하는 곳이다. 영어 공부하는 곳이다. 근데 영어 공부하는 곳이라는 게 상당히 모호한데, 저는 그 영어를 배운다는 것이 과목을 나눈다든지 문법으로 나누고 청취로 나누고 말하기로 나누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이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그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유기적인 존재인데, 이거를 말하기로 나눈다든지 쓰기로 나눈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그 소수의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말을 배울 때는 총체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강좌의 구성도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모두를 다 다루게 되고 있어요. 물론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를 잘하는 게 목표다라는 것이고,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유학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통역대학원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미래를 위해서 영어가 항상 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라는 걸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호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강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특정 부분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전체를 다 다룬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또 하나는 훈련 방법의 차이죠. 훈련 방법의 차이가 많은 곳에서는 대부분 다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문법을 강조를 하는데, 저는 문법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강조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매우 무시를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고, 특히 초보 학습자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어와 한국어가 너무 또 차이가 많아서 1:1 대응으로 한국어식 영어, 영어식 한국어를 쓰는 것을 지양해야 된다는 점을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수업 시간에 비유를 하죠. 영어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걸 한국어로 바꿔보고, 이 한국어를 다시 여러분 영어로 바꿔보라고 하면은 원래 영어하고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은 이유도 그런 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좌 개요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다른 목표를 위해서 영어가 무기를 작용할 수 있게 좋은 영어 실력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투자 시간이 많다는 데 있죠. 말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날리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인데, 제가 항상 비유를 뭐에 비유하나요? 영어 배우는 거. 수영에 비유를 하죠. 사실 저도 수영 잘 못합니다만, 수영이라는 것이 이론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다 보면 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냥 그걸 타게 만들고 뒤에서 도와주는, 그러니까 자전거 두발 자전거를 배운다면 제가 자전거를 빌려주고 그리고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하고 예복습하고 배우는 걸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좀 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제공해 드리고 또 과제를 내드림으로써 이끌어주는 역할만 한다, 이러는 겁니다. 아마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말 그대로 개요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강좌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면 뭐뭐로 되어 있나요? 제가 SO 2.0도 있죠. 2.0 MO TO 통대 입시반, 많기도 많네요.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던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SO는 무슨 뜻인가요? Start over. Start over의 뜻이 뭐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게 전 항상 관계의 비유를 하는데, 3년 동안 사귄 사이에요. 3년 동안 사귀었는데 요즘에 권태기에 빠졌어.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시작해보자. 물론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대화했잖아요. 지금 1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대화했는데, 처음 한국에서 대부분 영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가 거의 비슷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좋지 않은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문법으로만 접근하려고 한다든지 1대1 대응으로 단어를 외우고 있다든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래서 그걸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를 습관이 되도록, 제 모토죠. 습관이 되도록 몸에 붙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간 알고 있던 지식들이 장애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옆으로 밀어버리고 새로운 종이를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스타트 오버라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월 과정으로 구성을 했죠?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6개월 과정이 됐다는 것은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6개월을 다 해야지 MO로 넘어가고 이런 게 아니죠. 여기 가장 여러분들이 반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현재 위치 파악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6개월이 다 필요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는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두 달이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SO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죠. 그 그림을 다시 한번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릇에 물을 채우는 것에 비유를 했는데, 보면은 이게 물이 다 차면은 물을 또 부으면 넘치잖아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영어에 투자한 시간이 실제로 눈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개선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들은 물이 이만큼 차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사실 그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를 여러분이 얼마나 접해왔는지가 겉으로 티가 날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분량들이 있는데, 그게 없을 땐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한 어느 정도 채워와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SO 6개월 전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적응 정도만 하고 나서 다음 단계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예 여기가 완전히 물 한 방울 없이 다 말라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 6개월을 다 열심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좌가 무슨 정해놓고 커리큘럼이 있으면 뭐 그거를 하면 다음에 가고 이런 식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몇 개월을 들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 훈련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똑같은 게 이런 겁니다. 수영 강습을 갔는데 초급, 중급, 고급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초급 3개월 과정, 중급 3개월 과정, 고급 3개월 과정을 칩시다. 근데 처음 3개월 과정 등록해놓고 여러분이 나오긴 했는데 연습을 안 했어요. 좀 감기 걸렸다고. 일주일 빼먹고. 그리고 사흘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뭐 안 했어. 이렇게 했는데 3개월째 딱 돼가지고, 선생님 왜 이제 다음 중급반 올라갈까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훈련이라는 것의 특성상, 정말 투자한 시간이 여러분들의 어떤 필요한 개월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쨌건 6개월 과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 간의 격차가 많았기 때문에 2달 과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훨씬 부족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개월수를 6개월로 늘린 겁니다. 처음엔 2개월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이크오버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메이크오버는 몇 개월인가요? 8개월이죠. 좀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8개월이 전부 다 투자됐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하는 시간이 적거나 아니면 워낙 채운 게 없었거나.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몇 개월 안 있다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SO하고 M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영어를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걸 내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서 툭 건드려도 어떤 상황이 되면 입으로 툭 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많은 상황을 표현해 놓은 맥락이 잘 녹아있는 영어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우리가 워낙 아는 게 없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은 상태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되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SO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잡아주는, 다시 시작해서 언어를 배우는 기본 습관을 만드는 곳이라면 이제 MO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기가 확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용하는,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3살짜리 아이들에게 한미 FTA에 대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주제가 달라지면요, 그 안에 내용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면 난이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강좌의 난이도의 구성은 사용하는 주제의 차이인 것이죠. 뭔가 대단히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배운다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똑같아요. 4살짜리 아이들이 접하면서 배우게 되는 내용하고 10살짜리, 20살짜리가 배우기 접하게 되는 내용이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구분한다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8개월 과정으로 돼 있고 주로 이거 그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해야죠. 그 다음에 뭔가요? 그 다음에는 TO. TO는 탑 오버가 아니라 탑 오프입니다. makeover라는 말은 구조조정의 의미예요. restructuring.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서 고급 영어의 그것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탑 오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커피잔인데요. 커피잔에 물이 지금 이만큼 차 있습니다. 근데 이 남은 잔을 다 채운다라는 이게 탑 오프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그 자동차에 기름 넣으려고 하는데 자동차 이런 말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앵꼬. 자, 다 빠져 있는데 여러분 주유소 가서 뭐라고 하나요? 만땅 이러죠. 만땅. 뭐 제일 흔히 쓰는 말이 fill it up please라고 할 수 있는데 top off라는 말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료통이라면 제일 위에까지 채워주세요 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 이름 강의의 종결판은 바로 top off라는 강의입니다. 그러면은 makeover하고 top off의 차이는 무엇이냐? makeover에서는 거의 안 다뤄본 주제가 없을 정도로 다 다양한 주제를 다뤄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주제를 8개로 나누어서 그걸 두 권씩 묶었어요. 그래서 2권씩 묶은 게 한 세트로 4세트가 돼서 8권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의 거의 8개월 동안 다루는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거의 없을 만큼, 아니면 설사 처음 들었다 하더라도 연관돼서 금방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을 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됐으면 탑오프가 되면요, 이제는 탑오프는 몇 개월 과정이 아니라 매달 바뀌죠. 매달 새로운 내용을 만듭니다.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죠. 매번 다시 만들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탑오프는 자료를 구하냐면, 제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매체, 신문, 방송, 잡지, 뭐 인터넷 잡지, 심지어는 광고글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서평, 이런 것도 가지고 책의 서문도 발췌해 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주제를 막론하고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에 다룰 분량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탑오프 이 어떤 과목이나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라는 모든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메이크오버하고 탑오프하고 이것도 역시 난이도의 차이라기보다는 분량의 차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룰 수 있는, 이제 똑같이 2시간을 공부했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만큼밖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어라는 언어의 익숙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곳은 당연히 탑오프입니다. 뭐만 되면? 역량만 되면. 그러니까 MO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하게 경험상 MO를 8개월 열심히 했다. 그럼 반드시 탑오프에서 충분히 가장 좋은 걸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탑오프 정도는 되면, 그래서 제가 숙제를 많이 내드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예복습만 제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MO에서 공부하다 탑오프에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갑자기 탑오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영어의 습관이 잘 안 돼 있는데 영어를 접한 경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많이 봤는데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든지 훈련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쓰면 콩글리시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그냥 갑자기 탑오프로 들어온 처음 오시는 분들은 한 달을 못 견디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트로섹션부터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돼 있어야지 언어 외국어를 배우는데 된다. 배우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탑버프 다음에 무슨 반이 있나요? 통대 입시반. 통대 입시반 말 그대로 통대 입시입니다. 근데 이 통대 입시반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마지막에 통대 입시에 관해서 얘기할 때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가지 이렇게 강의 커리큘럼인데, 중간에 제가 설명 안 한 게 있죠. SO 2.0을 설명 안 했어요. 2.0을 왜 나중에 설명했냐면 이 네 개의 반이 정규반이라면 SO 2.0은 단과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해야 될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뭐뭐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강좌가 어느 강좌건 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제가 요구하는 게 받아쓰기, 또 단어 정리, 또 문장 정리, 또 그죠, 문장 암기, 또 혼자 중얼거리기, 이런 것들을 제가 세트로 다 드리는데 그건 스타러브나 메이크오브나 탑업 할 거 없이 다 시키는 겁니다. 통대 20반에서만 그걸 안 합니다. 그런데 SO 2.0은 무엇이냐? 그 모든 걸 다 하려면요, SO라고 해도 처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SO 교재를 처음에 보고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우리 만만히 봅니다. 근데 와서 대부분 해보면 절대 만만히 볼 게 아니죠. 제대로 된 훈련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다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 이게 제 강의가 맞지 않게 되냐면,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내야 강의 빼고 한두 시간, 이런 분들, 두어 시간,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걸 다 하려면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교실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유에서. 그런데 그래서 SO 2.0이라는 강의는 SO에서 한 단계 진화했지만 좀 격가지를 쳐내고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야 될 것을 좀 줄이고 진도를 줄이고 아주 꼭 중간에 핵심적인 것만 한다는 거죠. 그럼 그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받아쓰고 읽고 암기하고 중얼거리고 어쩌고 제가 다 얘기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다 요약을 해버리면 이런 겁니다. 좋은 맥락이 잘 녹아있는 영어 내용을 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한 다음에 다 내 입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요게 영어 공부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대 받아쓰기를 하고 단어 정리를 하고 문장 정리를 하고 중얼거리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빼버리고 좋은 맥락이 잘 녹아있는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그거를 숙제를 해주고 외우게 하고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친절한 강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난이도를 떠나서 해야 될 것들이 사실은 이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SO 2.0은 저녁에 보통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매여 있는 학생, 원래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는 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인가 보네.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으면 정규반으로 오는 게 낫지만 SO 2.0 같은 경우는 도저히 그럴 어떤 여건이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지금 저녁에 오시는 분들이 지금 2012년 4월 현재 30명 정도가 되는데 30명 중에 20명 넘게는 다 직장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낼 수 있는 시간이 딱히 많지 않은 분들인데, 그래도 따라오기 힘들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처음 SO 2.0을 연 게 작년 10월인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따라오는 직장인들이 덜어 있습니다. 커미트먼트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그러고 그 기간이 물론 내가 보기에는 SO 3개월 하는 것이 좀 더 집중적인 공부예요. SO 2.0 6개월 하는 것보다. 왜냐면 집중적인 공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차근차근 해나간다는 의미에서 SO 2.0은 참 좋은 강의라고 봅니다. SO 2.0의 교재는 뭐죠? 그렇죠. 윈피키드.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셔야 할 겁니다. 이게 총 6권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번 mp3 이따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강의 설명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총 제가 5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각각 다른. 그래서 다른 강좌를 열어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된 거죠. 또 제가 여기서 강좌를 열으라고 하면요,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단과 강좌를 또 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단과 강좌를 열 수 있냐면 번역반, 이런 반 있죠. 왜냐하면 번역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번역반이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훈련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제 여러분 예전에 그런 수필 책인가 보셨죠? 수필에서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한 수필인데 다 차 있을 때 나와야 되는 것이다. 안 그러고 매월 내가 이제 원고 마감일이 다가오게 되면 짜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죠. 내가 충분히 어떤 상황이건 딱 이 상황만 되면 내가 입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는,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쓸 정도는 되지만 이게 소소한 실수라든지 아니면 글의 흐름을 공부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단과반으로 의미가 있는데, 번역반 제가 또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2년 강의하고 죽을 마음을 먹는다면 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죠, 그거는. 그래서 혹시나 또 저를 도와줄 다른 그 훌륭한 강사분을 제가 모시게 된다면 또 열고 싶은 강좌는 이런 번역반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제 강좌 커리큘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뭐 얘기를 하게 됐죠?
각 강좌 소개, 구체적인 SO에서 다루는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SO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딱히 설명하기 어렵죠. 교재가 뭡니까? 그러면 딱히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도 처음 묻는 분들에게 참 어려운데, 스타트오버라는 강좌를 처음에 구성할 때 제가 통대 입시반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눈높이 낮추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저하고 강의 성격이 비슷한 게 덜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강의는 뭘 쓰나 봤더니 지금 우리가 SO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학생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이걸 만들기 전에.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실제 이분들의 영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어를 시켜본다든지 아니면 써보라고 한다든지 해봤어요. 많은 분들에게 이걸 해봤는데, 물론 꽤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태가 훨씬 심각했습니다. 내가 눈높이를 이 정도 갖고 안 되겠구나 해서 눈높이를 많이 낮추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토익이 900이 넘네, 탭스가 900이 넘네 해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써놓은 영어를 보면은 미국 아이들 4살짜리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아니구나. 신문만으로 해서 안 되겠구나 싶어서 서점에서 거의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업하는 시간을 빼고 계속 서점을 돌아다녔어요. 교보문고하고 하고 또 아마존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출판되고 있는 교육 관련 서적이라든지 쉬운 동화책 같은 것을 다 찾기 시작했어요. 찾고 찾아서 한 대여섯 권으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 책에서 내용이 그나마 이 SOM 맞을 만한 내용들을 하나씩 발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발췌한 다음에 제 조교에게 그걸 타이핑을 시켰어요. 타이핑을 일일이 다 시킨 다음에 타이핑한 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일일이 각주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각주를 달고 시간 배분이라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1시간 10분이라는 강의가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넣으려면 얼마큼을 학생들에게 해오라고 하고 내가 맡아주는 것이 무엇이고 하는 걸 고민했고, 처음에 무료 강좌를 열었어요. 등록한 사람들이 와서 하게. 그때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나중에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고, 뭐가 좋았고, 어떤 부분 개선점이 있고. 그래서 SO가 그냥 생긴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O에 다뤄지는 내용들은 여러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거기서 가져다가 국문을 떠올리고 일일이 만들었고 해서 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저작권에 걸리는 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은 절대 못하죠. 학원에서 쓸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제 노력이 많이 들어간 책입니다. 내용들의 수준은 그 글 자체로만 놓고 볼 때는 미국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수준. 그러면 10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10살, 11살. 우리나라 10살, 11살짜리 아이들 한국말 잘하나요, 못하나요? 잘하죠? 천안함 사건 표현할 수 있나요? 못하죠. SO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인들이 다루지 않는 내용들. 캐주얼한 내용들이지만 하라고 하면 틀리는 말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나왔잖아요. 그죠? I was looking out the window 한단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look out the window로 못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꽝이더라. 거울 보는 거 뭐라고 해요? I was looking into the mirror. I looked into the mirror. 근데 looked into the mirror를 못해요. 상당히 심각한 일인 겁니다. look into the mirror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look at the mirror라고 하잖아요. look at the mirror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렸죠? 지금은 앞으로도 오래 남을 소개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추한 모습은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look at the mirror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울 본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거울 안을 들여다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문법, 과거 완료를 공부하고 있단 말이죠. 의사소통이 목적이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내용들을 가지고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리스닝 부분하고 리딩 부분으로 나눴는데, 다루다 보니 결국에는 다 우리 귀로 하는 것이 유용하다 여기서 리딩으로 만든 부분에까지 원어민에게 녹음을 시켜서 지금은 다 SO는 귀와 입으로만 합니다. 결국에 귀로 들리고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은 손이 다치지 않는 이상 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이해하는데 눈으로 이해 못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용 자체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 다닐 때 반 20등 이하는 힘들겠지만 눈으로 보면 무슨 얘기인지 대충은 아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고 말로 연습하는 연습을 주로 하고, 이 연습이 끝났을 경우에 제가 뭘 원하는 거냐면, SO에서는 무수한 암기를 통해서 어떤 게 생길 수 있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지만 틀이라는 게 생긴다. 영어의 틀. 물론 틀이 생겼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틀을 만들 필요가 없네, 그건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딱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he have라고 써야 되냐, he has라고 써야 되냐, 뭐가 맞습니까?
he has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머릿속에 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하라고 하면요. 그것도 금방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에도 다 어떠냐면 그 짜깁기식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SO에서 정말 수많은 문장들을 이해하고 문법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바탕으로 외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최소한 미국의 아이들 수준의 영어이긴 하지만 의사소통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를 한번 줘요. 이렇게 저기 가본 외국 나라가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나라 뭐예요? 이렇게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떠듬떠듬이나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를 많이 했네, 토익이 몇 점이냐고 여기 딱 들어보면요, 그 콩글리시로 점철된 영어들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서 제대로만 훈련했다고 하면은 콩글리시는 안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the my favorite 뭐 country where I wen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정형화된 것처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분명히 들어봤던 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최소한 덩어리 단위로 나오는 거죠. 사실 의사소통의 기본이 그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고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게 바로 SO의 목표입니다. 근데 이 틀이 잡혔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제를 달리해서 성인들이 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쓰는 대학생 이상 졸업자가 쓰는 그런 고급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17살, 18살이 되면 조금씩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아니면 이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여러분이 틀만 잡혔다고 하면 거기에 뭐만 바뀐 거예요? 단어만 바뀐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길이가 바뀝니다. 아무리 어려운 구문을 봐도요. SO에서 8살, 9살짜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문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래 공부하다 보니 제가 보니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그런 틀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의 틀이 잡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휘력이 부족하긴 하겠지만 그건 시간의 문제인 겁니다. 시간을 투자하면 소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 이제 MO에 와서 제가 8가지의 주제로 나눠가지고 2권씩 구성한 다음에 4개 늘렸어요. 처음엔 MO가 2권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물이 충분히 차 있고 안 차 있었기 때문에 2권으로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최신 자료를 2권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권이 될 때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자료를 발췌했냐? 아까 얘기한 기사, 뭐 신문 기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시트콤이라든지 무슨 잡지라든지 여기서 구한 다음에 TO 있죠? TO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TO 자료를 처음에는 1년씩 안 하고 2년씩 했어요. 2년 동안의 자료를 다 훑어봐요. 다시. 지난 2년 동안 자료를. 그 다음에 뭘 고르냐면 특정 주제에 부합한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났다. 후쿠시마 이번에. 그러면 원자력 발전 사고에 관한 기사인데 이 안의 내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너무 잘 담겨있는 기사들이 있어요. 찾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용으로도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기사들, 그것만 뽑았어요. 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도. 뉴스 중에서 아주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 관련 주제가 나오면 반드시 한 번은 걸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고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시간에 맞게 고른 다음에 그걸 역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다 밑에다가 일일이 각주를 달고 또 SO에서 하듯이 영작 연습을 위한 그 각주를 달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2년에 2권씩 나왔다가 좀 빠르게 돼서 2권씩 늘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MO 과정은 몇 권부터 몇 권이 있나요? 볼륨 5부터 볼륨 12까지 있습니다. 그럼 왜 1, 2, 3, 4권은 어디 갔을까요? 없앤 겁니다. 왜냐하면 1, 2권을 제가 2004년에 만들었어요. 2004년이면 지금 7년, 8년이 지났잖아요. 그럼 너무 시사성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클린턴 대통령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2권을 만들면서 밑에 2권을 조금씩 빼나간 겁니다. 지금 좀 억울한 건요. 제가 만든 교재 중에 제일 좋은 교재를 꼽으라면 저는 제일 애착이 가는 교재는 1권부터 4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물론 그렇게 고르지만 너무 잘 골라졌어요.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시사성이 떨어지니까 뺀 겁니다. 모르긴 해도 나중에 1, 2, 3, 4권 강의를 따로 한번 열어볼 생각이에요. 어쨌건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이번 달이 12권이니까 다음 달은 5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되면 이제 뭐가 없어질까요? 5, 6권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몇 권이 생겨요? 13, 14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써도 되는데. 비교적 최신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건 간에 MO는 그렇습니다. MO 수업을 다 듣고 여러분들이 제가 요구하는 걸 다 했을 때 뭐뭐 해야 되나요? 받아쓰기 하고 또 문장 암기해야 되고 단어 정리도 해야 되고 단어 복습도 해야 하고 문장 정리도 해야 되고 문장 암기해야 되고 주말거리기 해야 되고 달달 파일 나오고 뭐 많죠?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지금 하루를 대부분 써도 익숙해진 사람의 경우에는 간신히 지금 따라오고 있는 정도는 12권 같은 경우에는 5권은 내용이 많이 줄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강의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냥 가서 이렇게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쭉 들으면 이해했어. 그리고 집에 가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영어에 익숙해지기까지 약 70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영을 배우러 가가지고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수영 강사가 이론 설명하는 거를 하루에 1시간씩 들어서 30일이 지나면 여러분이 수영 달인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와서 수영 강사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뭐에 연습 안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죠. 물론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빠졌을 때 팔의 모양 가르쳐 준다든지 주의할 점을 가르쳐 주겠죠. 근데 그럼 수영 연습을 강사가 대신해 줍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좌 내용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소화하라는 거죠. 소화 못했을 때 제가 혼내기도 하고 과제를 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 격려도 해주고 그게 내 역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SO에 비하면은 비교적 생소한 단어들이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SO에서 MO 넘어올 때 힘들어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SO를 겪지 않고 MO로 바로 온 분들의 경우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 정도 시행착오를 꼭 합니다. 제 강의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인 거죠. 설명을 해줘도 말로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MO가 끝났을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SO가 끝났다고 똑같아요.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사람들 대상으로 정말 다양한 주제의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떤 내용이 딱 나오더라도 내가 내 생각을 영어로 이렇게 글을 쓴다. 그러면 머리 싸매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 쓰는 것처럼 아이디어의 흐름이 정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MO가 끝났을 경우에. 그리고 봤을 때 크나큰 오류가 있어서 읽는 사람이 이런 게 없도록 하는 거죠. 또 말의 수준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그래서 8살, 9살이 말하는 것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똑같은 말에도 Excuse me,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이렇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성인도. 똑같은 말을 해도 교양 있게 말을 돌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의도를 살짝 숨기고 한다든지 조금 더 미묘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어떤 주제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정도로 꼽히고 싶다 정도면요. 제가 생각한 커리큘럼 중에는 MO까지입니다.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자, MO를 끝났어요. 근데 나는 좀 더 강도 높은 공부를 하고 싶어. 이제 어느 정도 능력도 쌓였고 그럼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TO, 탑버프. 탑버프는 교재가 반복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데 다루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역시. 네, TO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MO에 비해서 약 1.5배, 지금 12권에 비하면 1.5배나 비슷하거나 합니다. 근데 보통 5, 6권, MO 5, 6권하고 비교하면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2배. 그럼 2배면 왜 2배가 가능할까요? 같은 강의 시간 똑같은데.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소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7살짜리에게 그런 걸 시켜주면 밤새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딱 보더라도 생소한 단어들이 적고 그럼 단어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겠죠. 단어 정리할 시간이 줄어들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늘고 같은 리딩이어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글쓰기에 좀 더 연습할 수 있고 말하기 연습을 더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이제 MO하고 TO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그러면 TO가 왜 필요하냐? TO가 왜 필요하냐면 MO에서 어느 정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으려면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통역대학원 들어간 게 1999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몇 년도인가요? 2012년이니까 13년이 지났죠. 13년 동안 제가 영어를 놓지 않았잖아요. 놓지 않은 게 아니라 한국말로 본 거보다 영어로 본 게 더 많았어요. 신문을 다 따지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수업 준비를 하려면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되거든요. 뉴스 하루 봐면 안 됩니다. 신문 매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신문보다 미국 신문을 더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럼 모르긴 해도 제가 아무리 그때 잘했다 쳐도 13년이 지난 지금 제가 본 게 훨씬 많겠죠. 근데 본 게 점점점 더 많아졌겠죠. 왜냐하면 생소한 주제가 없어요. 이제 무슨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글을 읽을 때도 1시간을 책을 읽으면 예를 처음 제가 공부했을 때 읽었으면 1시간 읽어봐야 2페이지 읽었는데 지금 어때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비소설류를 많이 보곤 했는데 국어책보다 더 빨리 보더라고요. 왜 그런 거 했더니 제가 국어책을 많이 안 읽었더라고요. 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면 많이 봐요. 근데 많이 보게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제가 빈익빈 부익부라는 얘기를 합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훨씬 많은 걸 보거든요. MO 단계에서 끝났으면요. 여러분들이 딱히 시간을 확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로 MO에서 공부했던 것만큼을 대하기 어렵죠.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 힘들단 말이죠. 학교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는 물량을 늘린 다음에 그 영어 실력 그 상승 곡선이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탑버프는 위에 조금 덜 찬 걸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TO에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봅니다. 최고라고 한다면 그러면 탑버프 그야말로 탑버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TO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TO의 강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겁니다. 난이도는. 자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요. 마지막 시간 꽤 됐네. 마지막 통대입 시반. 이거 통대입 시반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한 선생은 이런 강의 강사가 아니라 사실은 통대입 시반 강사입니다. 통역대학원 입시는요. 다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영어의 궁극이죠. 쉽게 얘기하면 영어의 고시라고들 많이 합니다. 통역대학원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통역대학원을 간다고는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외대 통역대학원이라든지 이런 그 제 상위권이라고 하는 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뭐 해외에서 10년, 20년 살았다 온 사람들도 거만하게 준비했다가 다 똑똑 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TO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O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 정도의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스킬하고 자질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통대입니다. 그러니까 통대 입시반에 갑자기 덥석 들어온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한 언어 능력이 된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에는 통대 입시반을 일주일에 4번 하루에 3시간씩 강의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누가 해주고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TO가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통대 입시반에서 언어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하에 올해부터는 그걸 바꿨어요. 언어 능력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하는 곳은 어디까지? TO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 쓰는 좀 더 고급스러운 스킬을 배우는 곳이 바로 통대 입시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통대 입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통대 입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한영민의 강의를 들어왔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다 들어. 통대 입시를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내가 통대 입시를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해. 그러면 한 선생의 강의를 들어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통대 입시반에 들어오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지만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왔던 분들 때문에 통대 입시반은 평균 열면요. 작년 비교로 작년은 항상 10명 정도가 있었는데요. 등록 인원은 항상 15명에서 20명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10명이 돼요. 그 다음 달에 또 등록 인원이 15명에서 20명인데 또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10명이 돼요. 왜요? 이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통대 입시라는 것의 99%는 언어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언어 능력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통역 연습이라든지 번역 연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통대 입시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통대 입시반은 저 말고, 저도 꽤 유명하지만 저 말고 두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시간 낭비냐면 언어 능력이 준비 안 됐는데 하루 3시간씩 스터디를 하는 거야. 통역 스터디를. 통역 스터디를 아무리 해도 그 기반이 없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어차피 집을 지으려면 밑에 반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구리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공구리를 밑에 기반 공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는 여전히 통대 입시반 강사가 맞아요. 그런데 통대 입시라는 타이틀은 통대 입시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위치가 SO냐 MO냐 TO냐를 가려서 어학 연습부터 충분히 한 다음에 통대 입시반에서 최종적으로 입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어느 반에서 공부를 해야 될까라고 하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여기를 찾아오신 90%의 여러분께 말하겠습니다. SO입니다. 경험상 여기 저를 찾아오신 분들의 90%는 SO예요. SO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어 점수도 여러분의 실력을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토익이 950점대였던 사람까지 있었는데 이 사람이 SO도 적응 못하는 걸 봤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해. 토익이 950점인데. 이 사람이 물론 그때는 TO가 통대 입문반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입문반으로 온 거예요. 어렵대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겠다면 네모로 내려가시라고. 내려갔어요. MO에서 2번 들었어요. 어렵대요. 또 내려갔어요. SO에서 2번 만에 그만뒀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거니와 워낙 기초가 없었던 거예요. 토익 점수는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토익이 700점이라는 거예요. 토익 700점이면 요즘엔 무지 안 좋은 점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SO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언어에 대한 베이스가 너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베이스라는 건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she, have냐, has냐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내가 떠듬떠듬이나마 정확히 표현해내는 거예요. 문법이 틀려도. 문법이 틀린 것과 의사소통하고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방 이게 안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SO 시간에 얘기했었죠. 제가 종종 배치고사를 보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문법이 이상하게 막 틀리는데 너무 이해가 잘 돼. 너무 영어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학교 문법을 배우지 않았던 분들인데 경험이 많은 겁니다. 이민을 가서 살아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은 친한 외국인이 있어. 아니면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결국 여러분 영어 잘하는 방법이 뭐죠? 이민 가거나 외국인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민 가거나 외국인하고 살 수 없으니까 그 경험을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내자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말이에요. 문법은 틀려도 의사소통이 될 수 있지만 문법이 맞아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무슨 조건이라고 하죠? 네, 이거 잘 몰라요. 자, 통대 입시. 그러니까 저는 역시 통대 입시반 강사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수준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90%는 SO라고는 했지만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무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뭘 만들어 놨나요? 이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걸 보시는 걸 테니까, 이 홈페이지에 꼭 읽으세요를 보시면, 이 동영상이 어디로 돌지도 모르니까 써놔야겠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로그인을 한 다음, 로그인은 플랜티 학원 아이디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그냥 그렇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꼭 읽으세요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초보자 필독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보자 필독사항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론 강의 반배치고사라는 게 있습니다. 반배치고사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제가 글을 올려놓고 여기에다가 반배치고사라는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본인의 수준이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걸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있어요. 어디다 보내면 되고 하는 것까지. 풀어보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맞는 반을 점지해 드립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에겐 제가 SO를 추천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된 분들은 MO나 TO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반을 고르는 가장 좋은 기준은 그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토익 몇 점, 토플 몇 점 해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제가 워낙 그간 경험해 보니 그게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딱히 정하기 어렵게 됐어요. 예전에 잠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달라고 하길래 SO 토익 600, MO 토익 800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봤더니 안 되겠더라고요. 왜요? 토익 800인데 보니까 SO만도 못해요. 너무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저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 강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친 것 같은데 제가 뭐 안 한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처음 오는 분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아니면 지금도 궁금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해 주시면 지금 처음 이 사이트에 온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제가 지금 이게 동영상 촬영 중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지금 상당히 좀 embarrassing 할 수 있거든요. 좀 뭐라도 하나 물어주세요.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이게 뭐가 궁금하더라. 있나? 네, 저기 마이크.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나 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네. 검색해서 네. 주변 사람 추천이 아니라 네. 그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왔는데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공부해야겠다 생각하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제 여러 실력이 다른 사람들이 수업을 시작을 할 때 그 네. 사람들이 다른 이제 시간을 계획을 하는 상태에서 이 SO나 MO를 들을 때 내가 얼마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 네. 그런 걸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 좋은 질문이세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실력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소화 능력이 다르니까. 또 하나는 여러분의 priority입니다. priority. 지금 여러분이 영어가 상당히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면 다른 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정말 말하기가 힘든 것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요 SO 수업 다 외우는 거요 40분 걸렸대요. 하루 수업 끝나면 그걸 다 외우는데 40분 걸렸다고요.
최고 기록이에요. 나도 한 30분 걸릴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외우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O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거의 순전히 본인에게 달려 있어요. 본인 능력에 따라. 그리고 그런데 프라이어리티가 높다라고 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밖에 안 나는데 난 진짜 SO 있죠? SO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법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데, 보다 보면 우선순위가 와서 공부하니까 있죠. 받아쓰기 해야 되고, 단어 정리해야 되고, 또 문장 외워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다 해서 한 번 사이클을 돌렸을 때 맞는 시간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다 외우게 되면 내 능력을 아무리 해도 10시간이 걸려. 근데 난 10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어. 3시간밖에 없어. 그러면은 리스닝하고 리딩 부분 중에 리딩을 포기하는 거예요. 물론 수업은 듣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동영상 강의를 여러분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저장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력이 날 때마다 그거를 복습해 나가는 겁니다. 강의는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 맞는 시간에 꼭 해야 될 거, 받아쓰기, 단어 정리, 문장 암기를 할 수 있는 분량만큼만 정해서 그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몇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어느 정도 설명이 됐죠? 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좋아요, 좋아. 다행입니다. 벌써 꺼내면 안 돼. 마이크 켜고. 처음에 강의를 신청할 때요. 네. 자기가 스스로 나는 SO 정도 들으면 되겠다는 걸 알지만 근래에 시사적인 내용으로 시험을 쳐야 된다든가 뭔가 급하게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요. 에모를 같이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에모를 듣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따로 신문을 보거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좋은가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군요. 그러면 짧은 기간 내에 관련 시험을 봐야 된다. 관련 시험을 보지 말아야죠. 참 어렵네. 자,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부모님의 강권으로, 내가 수영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3개월 뒤에 전국 대학생 수영대회가 있어. 근데 나는 맥주병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고 갔어요. 3개월이 있다고. 코치님한테 물어봤어요. 3개월 동안 수영을 가르쳐 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코치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현실적인 코치라면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수영을 배우고 싶은 거냐, 아니면, 가서 대회 나가고 싶은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본인이 결정해야죠. 수영을 보고 싶은 건지, 대회 나갈 건지. 왜냐하면 3개월 동안 해봐야, 이제 물에 간신히 뜨겠죠. 그러니까 물에 간신히 떠서 수영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된다. 좀 다른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쳐요. 테니스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냥 칠 줄만 아는 정도인데 3개월 뒤에 전국 대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기간에 보니까 훈련 방법이 초보자하고 다르겠죠. 중급자 이상. 근데 난 초보자이기 때문에 중급자 이상은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그 시간도 감당을 못하고. 그런데 내가 감당을 못하지만 3개월 뒤에 대회가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해봐야 중급자는 나한테 안 맞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에모 수업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틀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용이 시사적인 내용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40개씩 나오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1대1 대응으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1대1 대응으로 하게 되면 제가 항상 하지 말라고 하는 콩글리시만 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시험에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혼자 신문 보는 건요? 그거는 수영 코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연못 가가지고 혼자 연습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답변이 됐나요? 네. 네네. 좋아. 재밌다 이거. 네. 네. 진짜 되게 멋있다 이거. 네. 자, 다른 질문 또. 네, 좋아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SO 듣고의 정승환인데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여기로 왔다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영어가 잘 하고 싶어서 네. 일단 1차적인 목적이 영어의 틀을 잡기 위해서 네. 왔고,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화를 이렇게 저하고 피부색도 다르고 네.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 네. 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뭐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네. 그 길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는 챌린지인가요? 아니면 질문인가요? 무슨 뜻이죠? 어떻게 보면 뭐 무한 형빙교를 믿고 가야 되나? 아니면 네? 뭐.
아, 네. 예, 그렇게 믿고 가면은 이렇게 영어의 틀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화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이티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슈런스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아까 틀이 잡혔다고 표현한 걸 달리 표현하면은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잖아요. 여러분 이걸 하면 다 이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 장점은 뭐냐면은 밑에 아예 초보반만 있지 않고 고급반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공부해서 고급반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확신이 들고 조금 더 힘이 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전 같으면은 제 졸업생들을 데리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SO에서 공부를 했다면 MO나 TO에서 청강 같은 걸 한번 해보신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어서 띡 와서 제 수업을 중간부터 들어온 분들은 여기 거의 없습니다. 다 SO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TO에서 한번 나중에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사람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확신이 올 겁니다. 사람마다 언어를 소화하는 능력도 다르고 투자하는 시간도 다르고 처음에 왔을 때 순서 다르지만 분명한 거는 바른 길이면은 가면은 결국에는 거기 도착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네. 아니 지금은 의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네. 예전에 듣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네. 센스 있습니다.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네. 계속 나와, 계속.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겨드랑이에 땀 나고 있어요, 지금. 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방송이, 방금 전에 청강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강의 들었을 때 청강을 안 하신다고. 제가 청강 얘기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아까 좀 전에 답하실 때 한번 SO나 TO 청강해 보시는 것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혹시 가능한 거? 청강 안 가능합니다. 네. 네, 자, 왜 안 가능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강 제도는 제가 7년 동안, 이거 취소하기 전까지 7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어요. 듣고 싶으면 누구나 와라 했습니다. 듣고 싶으면 누구나 오라니 진짜 누구나 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누구나 와서 수업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청강 올 때 이 사람은 방해할 사람인지 방해 안 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10명 중에 1명이 방해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수업을 기존에 내 학생이 돼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청강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간 아주 극악무도한 예들이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청강 와서 전화 받는 사람도 시작해가지고 많았어요. 근데 그걸 제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받는 건데 왜 제가 청강을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SO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은 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O 수업을 듣고 있는 사람 제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와서 청강 와서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능하다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갔는데 좀 비교적 긴 시간이었지만 처음 저한테 오시는 분에게 한영민의 강의를 소개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